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죠. 그러면 개같이 버는 기간은 되게 긴데 정승같이 쓰는 시간은 되게 짧죠. 그럼 인생이 어떻게 돼? 개 같아지는 거야. 왜? 정승 같은 시간은 아주 잠깐 오거든. 그러니까 안 써.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개같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좋은 지점을 택해서 우리는 잡아야 된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뭘 해야 돼요? 나는 취업을 해서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지.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감가상각이 있다고. 왜? 늙으니까.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죽어가는 과정에 뭐가 떨어지냐면은 가치가 떨어지게 마련이고 감가상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감가상각을 대비해야 된다고.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루가 있습니다. 은퇴라는 신기루가 있습니다. 자, 은퇴라는 게 뭐죠?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게 은퇴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은퇴죠.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걸 뭐라고 해요? 해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냐? 나의 은퇴를 은퇴라고 생각한다고. 은퇴가 아니고 뭐예요? 해고라고. 뭐 할 때?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내가 준비가 돼서 그만두면 그건 은퇴라고 하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만두는 건 해고라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나오지라고 해서도 내가 준비가 돼서 나오는 거랑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나오는 건 틀린 거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재테크. 재테크는 재무 테크놀로지의 약자입니다. 콩글리시란 얘기죠. 근데 이거를 뭐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기업이 자금 조달이나 고도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금융거래에서 이득을 하는 거래. 그럼 뭔 얘기냐? 사업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랑 상관이 없어요? 나의 노동과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가게에는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부의 레버리지가 존재하냐? 가계의 소득 증가는 급여의 증가밖에 없죠. 그래서 가계 빚은 소득 증가보다는 뭐의 증가를 가져와? 소비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우리가 대출을 언제 받아요? 사업 시작할 때 받겠지. 그런데 집안에서는 언제 받아? 응? 아니, 빚을 왜 지냐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인데 그럴 때도 있지. 먹고 살기 힘들 때 이거를 내가 더 써야 되니까 빌릴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갚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근데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빌릴 거 아니에요. 그게 레버리지란 말이야. 그럼 언제 사냐고. 언제 내가 빚을 지냐 이거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빚을 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는 뭐 할 때냐면은 집을 살 때 그래요. 왜 그래요? 집이 비싸니까 그 집을 소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빚을 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똑같은 개념인데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념이 틀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할부예요. 어떠한 것을 할부하거나 렌탈할 때 우리는 그건 빚을 지는 건데 빚인지 모르는 거지 오히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집은 내가 살고 있으니까 값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거는 내가 소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는 소비 중에 뭐가 있어요? 비싼 것을 렌탈을 하거나 아니면은 할부로 갚죠. 그거는 뭐예요? 빚이라고. 근데 이걸 빚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가게에서 일어나는 레버리지는 결국 뭐예요? 소비의 레버리지라고.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나중에 사면은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하는
땡겨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한 소비의 증가를 가져오는 빚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개념이 재테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투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루라고 생각하고 잘못 보는 게 뭐예요? 우리가 투자를 바라보고 있지만 재테크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이론들을 갖다가 붙여가면서 이상한 공부를 하는 거지.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투자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뭘 봐야 돼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바라봐야 돼. 괜히 이상한 이데아의 허상을 바라보면서 뭘 하는 거야? 재테크라고 우겨대는 거지. 재테크는 없어요. 재테크의 개념을 얘기해 줬잖아. 내가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거래에서 이득을 꾀하는 건데, 가게에는 뭐가 없다고? 자금 조달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자금 조달로 인해서 뭐가 생겨야 되냐면 부의 레버리지가 생겨야 되는데 레버리지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다고. 재물을 테크놀로지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거를 재테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콩글리시의 개념까지 이상해지니까 우리가 언어의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그 단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뭘로 바라봐야 된다고? 투자로 바라봐야 되는 거를 자꾸 재테크라고 얘기하니까 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네. 자, 돈은 모아도 부족하죠.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유의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소비의 개념이 있다고. 근데 소유의 개념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 모아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인색해지죠.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야? 스크루지지. 또 하나는 소비를 하려고 모으면, 돈을 바라보면 돈은 어떻게 돼? 써도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이 소유와 소비의 중간에 어떤 지점을 우리가 잘 찍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인색하거나 아니면은 자꾸 빚을 진다고. 내 경제적인 자유가 없는 거죠. 내 소비를 위해서 뭐 해야 돼? 돈을 버는 그런 노예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돈을 벌면서 내 인생을 되게 가치 없게 만든 다음에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명품 가방 사고 여행을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또 허무함이 찾아오잖아. 그러면 또 뭐 하는 거야? 또 그걸 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죠. 그러면 개같이 버는 기간은 되게 긴데 정승같이 쓰는 시간은 되게 짧죠. 그럼 인생이 어떻게 돼? 개 같아지는 거야. 왜? 정승 같은 시간은 아주 잠깐 오거든. 그러니까 안 써.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개같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좋은 지점을 택해서 우리는 잡아야 된다. 자, 쇼펜하우어가 얘기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죠. 돈은 뭐 같다고요? 바닷물 같아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뭐 해요? 목말라져요. 쓰면 쓸수록 목말라지고 모으면 모을수록 목말라진다고. 그래서 돈을 버는 이유가 소유를 위해서 버느냐 아니면 소비를 위해서 버느냐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자,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부유한 사람하고 결혼하십시오. 근데 그 부유한 사람이 너하고 결혼하겠냐 이거지. 자,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이거는 그럴 것 같은데 내 인생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야. 우리들 알고리즘을 언제 탈지 모르잖아. 이게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투자를 한다. 이 셋 중에 하나 한다면 뭘 해야 된다? 먼저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미 끝났잖아. 태어나 보니 어때? 이거 왜 듣고 있냐고. 부유한 아버지면은. 부유한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나 내가 부유한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